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드래프트에 대해 얘기하면 대부분 쿠퍼 플래그만 떠올리실 테지만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또 하나의 괴물 유망주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딜런 하퍼죠. 이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도 독특하고 존재감도 남달라 경기를 보면 볼수록 빠져듭니다. 198cm의 왼손잡이 가드인 그가 공을 잡는 그 순간부터 경기의 흐름이 달라지는데요. 패스를 뿌릴 때는 마치 포인트 가드 같고 돌파할 땐 완전히 슈팅 가드 모드죠. 그런데 하퍼는 단순한 공격형 가드가 아닙니다. 리딩, 수비, 팀플레이까지 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이며 심지어 몸싸움도 잘하고 포스트업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바로 과거 시카고와 레이커스에서 우승 반지만 5개를 따낸 레전드 가드 론 하퍼라는 사실인데요. 이것만으로도 벌써 어떤 선수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이 딜런 하퍼가 어떤 선수이고 왜 지금 드래프트 2픽으로까지 평가받는지, 그리고 실제 NBA에서 어떤 스타일로 성장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럼 스카우팅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죠. 딜런 하퍼는 2006년생의 미국 뉴저지 출신으로 가드 포지션에서 198cm의 키는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 윙스팬도 길어 수비나 리딩 면에서도 유리한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농구 인생은 사실 태생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NBA 레전드 가드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형인 론 하퍼 주니어도 G리그에서 플레이하며 NBA 문을 두드린 바 있습니다. 하퍼는 그런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농구를 접했고 어릴 때부터 각종 유소년 대회에서 눈에 띄는 재능을 보였는데요. 그의 플레이는 단순한 개인 기량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읽고 상황을 조율하는 리딩 가드의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하퍼는 뉴저지의 돈 보스코 예비 고등학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국구 유망주 반열에 오르죠. 신입생 시절부터 스타팅을 꿰찼고 3학년 때는 평균 24득점 6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전미 랭킹 탑3 안에 들게 됩니다. 특히 2023년 여름 나이키가 주최한 대회에서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매경기 트리플 더블을 위협하는 만능 활약을 보여줬고 그 결과 드래프트 평가기관 모든 곳에서 2024년 클래스 최고 수준의 가드로 평가받게 되죠. 이후 뉴저지 럿거스 대학교로 진학한 그는 사실 많은 팬들이 왜 듀크나 켄터키 같은 명문대가 아닌 럿거스 대학인지 의아해했지만 그는 형이 뛰었던 럿거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신이 직접 팀을 이끌고 올리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신입생 시절부터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죠. 자, 그럼 이제 딜런 하퍼가 실제 코트 위에서 어떤 스타일로 플레이하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템포 조절 능력인데요. 대부분의 고교 혹은 대학 유망주 가드들이 빠른 스피드와 강한 드리블로 돌파를 시도한다면 하퍼는 상대방의 리듬을 먼저 읽습니다. 급하게 치고 나가지 않고 상대 수비를 천천히 흔든 다음 타이밍을 완벽히 잡고 돌파하거나 패스를 뿌리죠. 이 플레이가 가능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개인 능력이 아니라 게임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패싱 센스를 들 수 있는데요. 하프코트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가드가 볼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공격 흐름이 끊기기 마련이지만 하퍼는 오히려 볼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코트 비전이 좋아 백도어 컷을 들어가는 동료나 코너에 있는 슈터까지 잘 찾아내죠. 특히 왼손잡이라는 점에서 나오는 패스 각도가 일반적인 선수들과는 달라서 수비 입장에서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타입입니다. 트랜지션에서도 2대1 상황에서 빠른 판단으로 레이업 혹은 엘리웁 패스를 올려주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세 번째는 돌파와 마무리 능력인데요. 198cm의 사이즈를 활용한 성큼성큼 드라이브, 그리고 피니쉬에서의 다양한 옵션이 강점입니다. 플로터, 유로스텝, 그리고 컨택 쿨 레이업까지 상대방과 부딪히고 버텨낼 수 있는 밸런스도 좋은 편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가드지만 포스트업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퍼는 미스매치를 활용할 줄 아는 선수라 자신보다 작은 수비수가 붙으면 등을 지고 천천히 백다운을 치다 페이더웨이나 킥아웃으로 풀어내곤 하죠. 자, 이제 딜런 하퍼가 가진 가장 뚜렷한 강점과 NBA 레벨에서의 포텐셜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역시나 다재다능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죠. 그는 단순히 볼을 나눠주는 패서가 아니라 코트 전체를 스캔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계속 계산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포인트 가드는 플레이메이킹, 슈팅 가드는 득점에 집중을 하지만
하퍼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죠. 두 번째 강점은 사이즈와 피지컬입니다. 198cm의 프레임은 NBA에서도 통하는 가드 사이즈이고 윙스팬과 하체 밸런스도 갖춰져 있어서 수비와 돌파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픽앤롤 수비에서 미스매치 만들기, 리바운드 가담, 트랜지션 수비까지 다 가능한 선수죠. 세 번째는 수비 능력인데요. 사실 많은 공격형 유망주들이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는데 하퍼는 1에서 3번까지 전부 커버 가능한 수비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긴 윙스팬뿐만 아니라 상대 패스를 미리 예측하는 센스도 뛰어납니다. 특히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매우 좋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대입마크는 물론이고 로테이션 수비나 팀 디펜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건 멘탈과 리더십이죠. 하퍼는 단순히 내가 잘하겠다가 아니라 팀을 이기게 만들겠다는 스타일인데요. 경기 내내 동료들을 살피고 벤치에서도 코칭 스태프와 소통이 활발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매우 침착하고 동료가 실수했을 때도 바로 수습에 들어가죠. 슛이 안 들어가더라도 분위기를 읽고 패스로 리듬을 되찾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코트 위의 리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선수죠. 이 부분은 NBA 스카우터들이 특히 높게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NBA에서의 포텐셜은 어떨까요? 하퍼는 전통적인 가드롤보다는 최근 유행하는 빅가드 혹은 세컨더리 리딩 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조슈 기디처럼 키 큰 리딩 가드 역할도 가능하고 타이리스 할리버튼처럼 패스와 슛을 병행하는 콤보 가드 유형도 가능하죠. 심지어 수비와 피지컬을 좀 더 끌어올리면 마커스 스마트 같은 수비형 리더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팀이 하퍼를 데려가느냐에 따라 롤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시스템에서도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고 있다는 게 진짜 큰 강점이죠. 현재로선 샌안토니오가 지명할 확률이 가장 높은데 스퍼스가 왜 탐내는 선수인지 이제는 충분히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이제는 조금 더 냉정하게 하퍼를 바라볼 시간인데요. 그가 가진 몇 가지 단점과 NBA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팅 메커니즘과 외곽 슛 성공률이죠. 하퍼는 돌파와 패스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외곽 슛은 아직 확실한 무기라고 하긴 어려운데요. 릴리즈 타이밍이 약간 느리고 폼이 경기 중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교 레벨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NBA에서처럼 수비가 빠르고 촘촘한 환경에서는 득점에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죠. 스페이싱과 득점 루트의 다양화를 위해 3점 성공률을 좀 더 꾸준히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속력과 폭발적인 퍼스트 스텝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하퍼는 리듬을 조절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순간적으로 수비를 제치고 치고 나가는 스피드나 폭발력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이 부분은 NBA 수비수들과 매치업할 때 드리블 첫 스텝에서 막히는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지컬 트레이닝과 스텝 훈련을 통해 이 점을 보완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세 번째는 클러치 시점에서의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하퍼는 굉장히 똑똑한 선수이지만 가끔 너무 안전한 선택만 할 때가 있는데요. 경기가 접전일 때 한 방이 필요한 순간 공격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패스를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하퍼가 팀 중심적이고 책임감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NBA에선 때때로 그런 과감한 해결 능력도 필요하죠. 네 번째는 볼 없는 움직임의 다양성입니다. 공을 갖고 있을 때는 훌륭하지만 오프 더 볼 상황에서는 아직 다듬어야 할 점들이 많은데요. 컷인 타이밍, 스크린 활용, 약속된 움직임 등에서 약간 정체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NBA에선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못하면 수비에게 쉽게 읽히고 공격 옵션이 줄어들 수 있죠. 다섯 번째는 감정 컨트롤과 파울 유도 능력입니다. 하퍼는 비교적 온화한 성격으로 경기 중 감정 기복이 거의 없는 선수지만 가끔은 너무 점잖게 경기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NBA에서는 수비를 흔들기 위한 연기력과 접촉 이후 파울을 유도하는 연출력도 필요한 법입니다. 이런 프로페셔널한 영리함도 어느 정도 익혀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죠. 일단 현재 분위기만 봐도 딜런 하퍼는 2025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가장 안전하고 준비된 가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 피지컬, 리더십, 멘탈까지 고르게 갖춘 선수이며 플레이 스타일도 NBA 팀들이 정말 좋아하는 유형이죠. 2순위 지명으로 샌안토니오행이 유력해 보이는 하퍼가 과연 빅터 웬바냐마, 스테픈 캐슬과 같은 젊은 선수들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한 프랜차이즈의 백코트를 10년 넘게 책임질 수 있을 잠재력 높은 가드 하퍼가 만능 올라운드형 가드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딜런 하퍼 선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